지금 중국 군부는 굉장히 어지럽다. 금년 들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엄청난 그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만일에 작년보다 군부가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면 그런 대규모 군사 훈련이 가능할까요? 시진핑이 최근 군부 고위 간부들을 대규모로 숙청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최근에 제가 많이 들어요. 그 많이 듣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에서 중국의 군부에 문제 있고 뭐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몇몇 분들이 와, 중국에 지금 군부에 문제가 생겼어, 뭐 장군들이 숙청을 당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군부 숙청은 대부분 작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벌써 4월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와서 꺼내서 하는 얘기에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오늘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대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쪽 모두 답정너 같은 것인데, 시작은 똑같은 걸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중국은 큰일 났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나쁜 놈이야, 무슨 얘기가 앞에 붙어도 이제 그렇게 되는 그룹이 있고, 또 그 반대에서는 중국은 너무 대단해, 와 중국은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와 중국은 더 발전할 거야. 근데 저보고 물어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은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은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제 의도와 관계없이 해석이 어느 한쪽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 중국 군부는 굉장히 어지럽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어지러우냐? 금년 들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엄청난 그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 작년보다도 훨씬 그 수위라든가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작년보다 군부가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면 그런 대규모 군사 훈련이 가능할까요? 이 군부에 있는 실력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너희들 군대 몇만 명 데리고 군사작전 나가봐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뭐 인민해방군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시진핑 주석이 군부를 장악 못하고 있다든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다든가, 시진핑 주석이 뭐 병에 걸려서 이제 뭐 근무를 못하고 있다든가, 하여튼 별의별 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확실한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인민해방군이 동원하고 있는 병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빈도 또한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 되겠죠. 시진핑이 군부에 대한 확실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장악력을 얻었다는 거는 그 이전에는 장악력이 약했는데 이제는 강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죠. 이 장악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군부와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키우고 단련시켜온 군부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책을 당한 거죠. 처벌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야 되는 입장이 되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군부가 이제 정상화됐어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군부가 보다 좀 여러 가지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군의 부패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를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있었던 로켓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축제의 규모가 보통 뭐 수백억 위안 정도가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조 단위로 100억 위안이면 지금 한 2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인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군수산업 높은 사람들도 많이 지금 잡혀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정축제한 그 규모도 엄청나죠. 그런 걸 보면 대단한 규모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종신 집권은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선 첫째로 중국은 원래가 헌법에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로 규정이 돼 있는 나라예요. 독재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하면 그건 당연히 위헌적인 거고 당연히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되지만 헌법에 독재를 하게 돼 있는 나라에서 독재를 하는 게 그게 왜 손가락질을 받는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면 그 헌법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난해야 되는 거는 중국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 체계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일당 전제 정치 체계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사상과 이념의 자유도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에서 주석이 된 사람은 당연히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사람 개인이 지금 권력이 강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강한 것이냐 이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주체계에서 독재의 과정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독재에 대한 당연히 반감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독재를 하는데 그럼 그 전에 강택민이나 후진타오나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독재를 안 한 건가요? 왜 굳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만 그렇게 독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임기가 3년임을 최초로 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시진핑이라는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나 계속 평생 집권하고 싶으니까 이거 다 규정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나라고요. 중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진핑이라는 개인이 권력이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중국 공산당이 이게 1인 체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우리나라처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중국 공산당에 있는 겁니다. 모든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중국 공산당 당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당 중앙의 권력은 당 중앙 상무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그 상무위원회가 7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상무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소위 권력을 분배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3년임을 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역할이 다 남겨져 있고 또 실제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나 리더십의 강도는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독재 이럴 때 떠올리는 전두환, 박정희 이런 식의 독재와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